상대에게 호감을 사는 6가지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미소를 지으십시오. 세 번째, 자기 이름은 가장 듣기 좋으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부추기고 격려하십시오. 다섯 번째,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여섯 번째, 진심으로 상대가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하십시오. 첫 번째, 상대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십시오.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을 흔들어서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결과는 당연히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 생각뿐입니다. 온통 머릿속에는 자기 생각뿐입니다.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려는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진실한 친구를 많이 얻을 수 없습니다. 진실한 친구는 절대 그런 식으로는 사귈 수 없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져야 진실한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이거나 사무직이거나 왕좌의 안전왕이거나 우리 모두는 지위에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나를 칭찬하고 높이 평가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하면 됩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을 아무 계산 없이 진심으로 대하면 됩니다. 친구를 얻고자 하면 활기차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대하십시오.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전화를 받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는 어조로 말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인다면 친구를 얻게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업에서는 창구의 직원들이 고객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했을 때 고객의 충성도가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기업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집니다. 인간관계의 다른 원리들도 마찬가지지만 관심을 드러내는 일은 진심에서 우러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드러내는 사람도 이익을 얻게 되지만 그 관심을 받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어야만 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일이 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사고 싶고 진정한 친구를 얻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미소를 지으십시오. 사람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인 첫인상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모피, 진주에 돈을 쓰지만 표정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시무룩한 표정의 얼굴에서는 이기심이 묻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얼굴의 표정이야말로 몸에 걸친 어떤 옷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전하는 메시지가 더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소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당신을 만나 정말 반갑습니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럼 성의 없이 웃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계적인 행동이라는 걸 들켜서 괜한 공분만 살 뿐입니다. 진심 어린 진짜 미소, 마음이 따뜻해지는 미소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런 미소는 100만 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뉴욕의 한 대형 백화점 채용 담당자는 음울한 표정의 심리학 박사보다 초등학교를 마치지 못했어도 유쾌한 미소를 짓는 사람을 고용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미소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미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를 이용한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에게는 전화로 이야기할 때 미소를 띠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소가 목소리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집 밖으로 나갈 때마다 턱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가슴 가득히 숨을 들이마시도록 하십시오. 햇살을 한가득 들이키고 웃는 얼굴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진심을 담아 악수를 하십시오. 오해당할까 걱정하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미소는 나의 선의를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미소는 보는 사람의 삶을 밝혀줍니다. 수십 명의 찌푸린 얼굴을 보고 고개를 돌려야 했던 사람에게 나의 웃는 얼굴은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오는 한 줄기 햇살이 됩니다. 미소를 지으십시오. 세 번째, 자기 이름은 가장 듣기 좋으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등학교 문 앞에도 가 보지 못했던 제임스 팔리라는 사람은 46세가 되기 전에 4개의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수여받았고 미국의 최신 장관과 민주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에게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5만 명의 이름을 다 기억해서 불러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 능력으로 1932년에 프랭클린의 선거운동을 관리하면서 루즈벨트를 백악관에 입성시켰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외우는 그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새롭게 사람을 만나면 그의 정식 이름을 알아내고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하는 일, 정치적 성향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악수를 청하면서 가족의 안부를 묻거나 뒷마당에 있는 접시꽃이 잘 자라는지를 물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도 그런 것들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철강왕이라 불렸던 앤드류 카네기가 성공한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정작 철강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사에는 철강에 대해 더 많이 아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들과 동업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는 전략은 그의 리더십 비결 중 하나입니다. 그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이름을 모두 불러줄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공장을 관리하는 동안에는 파업으로 철강소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수세기 동안 귀족과 거물급 유력자들은 화가, 음악가, 작가를 후원해서 그들의 창작물이 자신들에게 헌정되는 일을 즐겼습니다. 이름이 지닌 마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라는 아이템은 전적으로 내가 상대하는 사람의 소유로 다른 그 누구의 것도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름은 개인을 구분지어줍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 사람만의 독특함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활용하면 우리가 전달하는 정보나 청하는 요구가 특별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마법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네 번째,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부추기고 격려하십시오. 열심히 경청해 주는 것, 그것은 훌륭한 이야기꾼이 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말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만큼 상대를 기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합니다. 훌륭한 일꾼이 되고 싶다면 훌륭한 경청자가 되십시오.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신이 나서 대답할 만한 질문을 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일이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호감 가는 인상을 심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듣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다들 다음에 자신이 할 말에 대해 생각하느라 귀를 제대로 열어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우리와 대화할 때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관심보다는 자기 자신의 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100배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지통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중국의 기근보다 더 중요한 일이며 내 목에 난 종기는 아프리카의 40번의 지진이 일어난 것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5번째,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루즈벨트는 다음 날 방문객을 맞이하는 경우 그 전날 늦게까지 그 방문객이 특별히 관심을 보일 만한 주제에 관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왕도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를 만나본 사람은 그의 박학다식함에 다 놀랐던 것입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는 상방에게 모두 이익이 됩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관심을 받는 방법은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번째, 진심으로 상대가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하십시오. 인간의 행위에는 매우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법칙에 순응하면 우리는 절대로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칙을 어기면 골치 아픈 일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 법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나 상대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십시오.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은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고, 이것이 우리와 동물을 구분하여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이것을 축약해서 말하였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십시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